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랑 4번 정도 만날 건데 오늘 가장 첫 번째 시장으로 저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잘 안 보이나요? 역량 키워드의 이해와 키워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요. 이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펙 중심의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많았지만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중심의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도대체 원하는 역량은 무엇일 것인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역량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뭐 공통 역량, 직무 역량도 있겠고 인재상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합니다. 소개하려면 좀 부끄러운데 뭐 제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커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는 6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나왔었고 거기 나오다 보니까 KBS도 고정했었고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나왔습니다. 보면 뉴스, 생생정보통 이런 데도 나왔었고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문제적 남자는 섭외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인터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암까지 한번 갔었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그러더라고. 작가님, 소장님 방송 다 봤습니다. 역시 말씀 잘 하시는데 출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도저히 그런 문제 못 풀겠습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물론 가서 남은 건 있습니다. 설연 보고 왔습니다. 설연. 그죠? 그리고 문제의 남자가 시즌 2로 바뀌면서 다시 전화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머리가 안 좋아져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는 한 300번 정도 됩니다. 300번.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이 PD나 작가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방송을 많이 했다. 방송 이해한 거는 저도 대구 사람이고요. 회사 때문에 서울을 갔다가 다시 대구에 내려왔는데 이제 학교 후배들이 사회적 기업 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 기업 없어. 기업은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이래서 공연기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걔들이랑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됐죠. 10cm. 그 다음에 얘들로는 들으면 헤어져야 되죠. 어반자카파. 그 다음에 노을 포메부터 시작 여러 뮤지션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8년 전에 이게 대학생 5명이 시작했던 모델인데 얘들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지금은 대구를 떠났습니다. 지금 서울 가 있는데 서울에 갔는데 5명이 시작했던 모델이 지금은 정규직만 18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 그러니까 공연 기획이 아니고 방송 컨텐츠 제작 MCN이라고 하죠. MCN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실 수도 있어요. 누구냐? 가장 대표적으로 얘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뭐냐? 딩고, 일소라, 세로라이브, 소주라이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메이커스란 친구들을 제약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표인데 전공은 엉뚱하게 건축입니다. 건축. 근데 최종 학력은 고졸 됐습니다. 제가 3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한다는 걸 휴학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터가 있어요. 얘들은 소수가 가수가 어반자카파. 그 다음에 여대생이 좋아하는 박원. 남자친구도 좋아하는 선미가 여기죠. 선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 이런데도 제가 뭐 1시간 반 정도 나옵니다. PD 선발하는 면접을 모의 면접을 보는 건데 뭐 오늘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묻더라고 누가 보면 가장 잘생겼습니까? 아이돌 그룹이 잘생기고 이쁜데 좀 그래요. 멀리서 보면 잘생기고 이쁜데 가까이서 사진을 같이 찍거나 풀샷을 찍으면 친구들이 너무 얼굴이 너무 작다는 거.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는 뮤지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생긴 친구는 이 친구 빈지노가 가장 잘생겼더라고. 근데 이슈거리는 이 친구가 더 이슈거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왜? 생수를 제가 스텝 먹으라고 한 10박스 놨는데 얘가 다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 왜 팀으로 활동하다 보니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 유명한 도끼더라고. 진작 알았으면 좀 친해놨을 건데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은 이 친구보다는 버벌진트라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서울대 노래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 머리 큽니다. 에이 설마
실제 커요. 저는 전체가 크지만 얘는 머리만 큽니다. 머리만. 저보고 자꾸 뒤로 갔다는데 동일선상입니다. 동일선상. 좋아요. 그럼 연예인들 자주 봤습니다. 연예인들은 제가 자주 보다 보니까 얘하고도 방송했어요. 뒤에 샘 해밀턴. 근데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냐?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카메라 꺼져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제가 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과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대체로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었고 더 웃긴 건 쌤이 저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소주 먹자고 그랬는데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한 연예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랑 친합니다. 이 친구랑. 제가 2년 반 동안 같이 마지막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원래 제 이력은 저는 첫 직장이 대우통신 인사팀이고요. 제게 여기를 거쳐서 중견 벤처 단입한 게 90% 사람 뽑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면접 보러 가서 제가 있으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선배가 들어오면서 반사적으로 인사해서 그 중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요거 교육시켜놨더만 이제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좀 챙겨줬어요. 유도적으로. 그래서 그렇다. 혹시 그러고 더 자세한 거 찾아보려면 네이버에 아마 제 이름을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네이버 규정상 책을 냈다고 작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 4권 썼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정말 재미없고 도움도 안 되고 재미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가장 역량이란 키워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취업을 어차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얘기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잠깐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왜? 취업이란 공식이 좀 애매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많이 겪어요. 물론 1학년들, 2학년들은 잘 모를 거고요. 3학년도 약간 모르는데 4학년들은 서서히 느낄 겁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 과에서 1, 2등 하는 선배, 엄밀히 와서 스펙이 좋은 선배, 자격증이 많은 선배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취업이 됐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지켜봐도 1, 2등 선배, 취업을 잘한다, 스펙이 좋은 선배가 취업되는 케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거는 매일 학교도 안 나오고요. 팀플 방해만 하고 에이 저 선배가 설마 취업되는 거 아니지라고 하는데 그 선배가 취업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취업에 대한 공식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뭔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다. 좋아. 그럼 우리는 언제 황당함을 느낄까? 황당한 순간에 제가 사진을 안 모아봤거든요. 우린 이럴 경우에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죠? 가끔씩 느끼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계가 자동화로 투입하다 보니까 2개가 들어간 경우 은근히 열받아요.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버리진 않고 입으로 물어뜯죠. 그럼 내 손에 묻고 옷에 묻고 그러죠. 기계가 자동화로 투입하다 보니까 2개가 들어간 경우고요. 이거는 소매칭인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출입문을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잡혔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마트에 샀으면 마트에 갖다 주면 바꿔준답니다. 근데 가기 귀찮죠. 근데 이 다음 대응법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다는 거. 일단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캔따기로 따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칼이나 젓가락으로 막 쑤시기 시작해요. 맞죠? 그럼 남자들 이렇게 손을 베요. 이게 남녀의 심리차 때문에. 남자친구들은 그 모양 그대로 뜯으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해요. 아, 나는 여성인데 그렇다? 남성적인 성향이 약간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거. 정말 열받죠. 우유곽이 아니고 또 정표준은 우유갑이더라고요. 근데 좋아. 이거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다 뜯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접어서 먹으면 질질 흐르죠. 맞죠? 근데 이거 고객이 불편하면 기업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업은 이 모양을 안 바꾸고 있어요. 왜 안 바꿀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바꿀 것인가? 그죠? 왜 안 바꾸죠?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이공계 친구들한테 질문, 면접 오면 질문하는 정답이 존재하는 브레인 티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식 면접 질문. 맨홀 뚜껑이 왜 동그랗습니까? 이런 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비슷하게 제가 뭘 질문하냐면 우리가 먹는 캔 음료수 동일 용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다 원기둥 모양이냐고요. 다 원기둥으로 생겼죠. 근데 웃기는 건 텀블러도 다 원기둥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왜 원기둥일까요? 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있으면 작기 편하라고. 근데 그러면 삼다수병은 작기 불편해요? 사각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가장 적게 됩니다.
원래 동일 용량의 최적의 모양은 공 모양, 구 모양이죠. 근데 이걸로 못 만들잖아. 그 다음에 원기둥입니다. 왜? 그럼 사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각으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사각으로 만들면 단면이 넓어지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잖아요. 굉장히 고가잖아. 단면이 넓어지면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은 돈입니다. 공공기관은 철저하게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유값 왜 안 바꾸냐? 바꾸면 돈 듭니다.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기업은 철저하게 원가 돈이고요. 공공기관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걔들은 원재 재료비만 원가 예산으로 생각할 건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기업은 절대 안 뽑습니다. 왜 돈 주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장점, 이러이러한 공부, 이러이러한 준비, 이러이러한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 그 이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이 각각에게 이게 역량입니다. 역량. 장점이 결국 역량이라는 거.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여러분 자소서에는 면접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만 적고 답만 하거든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 공부 장점 준비가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아니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 해야 합니다. 내 기준.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주관적인 기준. 그래서 역량도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을 쓰라는 게 역량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셀프 김밥인데 김밥 재료가 다 풀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면 김밥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충청도의 모 대학교 가서 이 사진 보여주면 친구들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럼 왜 안 웃냐고 물으면 저희 학교 학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 심하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너무 잘 만든 미끄럼틀. 이론적으로 잘 만들다 보니까 애가 저렇게 날아간다는 거. 그래도 뭐 안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에 벗어난 실무, 이것도 역량 장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론보다는 실무를 더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 문에 끼인 상황. 그 다음에 이건 로봇 청소기가 주무시는 주인 아줌마 머리카락을 먹은 상황입니다. 잘 돌아다녀요.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세워놓으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가출한 로봇 청소기 찾아가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백인 친구는 태블릿 PC, 흑인 친구는 일반 노트북이라는 거. 노트북 한 대를 부숴버린 겁니다. 부숴버린 거.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괜찮죠. 여자친구 아내 동시에 데려가면 100%. 그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탕수육인데 소스가 여기 있다는 거. 면이 있는 거라서 엉뚱한 걸 갖다 부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짬뽕 부은 친구랑 후배 뒤통수 한번 때리고 웃으면 돼요. 근데 취업 현장에서 이게 발생한단 말이죠. 왜? 취업이 수능처럼 점수 매기는 시험이 있으면 어떨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 공무원에도 있긴 있지만 면접 가면 이게 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각 기업들은 뽑는 기준, 물론 인재상도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인재상뿐만 아니고 역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다 똑같다는 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채용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서류 전형입니다. 여러분을 보기 전에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했냐? 제가 대우통신 이즘에서 진짜 스펙 만들었습니다. 전공별 학교 등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공별 학교 등급, 학점, 토익, 자격증이 기계적으로 묶여서 자동으로 석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과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면접 보시고 100번의 줄을 쫙 끄면 됐다는 거. 여러분이 쓴 자소서 제발 못 읽어요. 저희 회사 하면 5,000장에서 2만 장. 생각했으면 못 읽는다는 거. 근데 스펙 중심의 평가로 역량을 증명했다. 근데 대우그룹만 그랬냐? 모든 그룹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그룹사 회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좋은 토익, 자격증 많은 친구, 스펙 좋은 친구.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역량을 평가하겠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해요. 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한다는 공식이 없어요.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더 웃기는 건 제일 웃겼던 거는 토익 만점자 뽑아놨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이러니까 얘가 전화를 기대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야, 너 왜 영어를 말을 안 하냐? 아, 예, 저 듣는 거 잘합니다. 이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스펙으로는 역량이 증명이 안 되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걸 뭘로 점검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단어예요. IMF 때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뭐 최근에 나온 단어라는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능력, 장점 이런 거니까, 그러면 뭐 전문성, 스킬 이런 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 의사소통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리더십. 그럼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의사소통력, 예, 저 스피치 자격증 1급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제가요 2학년 때요 카페 아르바이트 했는데 고객이 이러이런 클레임을 모든 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이전에 역량은 무조건 경험으로 여러분이 증명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소서가 전부 경험 베이스로 다 박혀 있어요. 면접도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자소서에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평가가 다르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약간의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프로세스는 대기업은 인적성, 공공기관 가면 NCS 필기시험 직무 역량. 근데 이거는 사람이 평가할 게 없어요. 왜? 정답이 존재하잖아. 마지막이 면접이에요. 면접은 사람이 철저하게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용 면접. 공공기관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좋아. 임원들은 그래도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어. 왜? 엄밀히 말해서 많은 사람을 보고, 물론 좀 이상한 평가 기준도 있긴 있어요. 근데 1차 실무팀장들은 이게 문제예요. 실무팀장 과차장인데 회사를 자기가 살렸다고 생각하고, 엄밀히 말해서 자존심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을 면접에 그냥 넣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팀에서 교육하고 매뉴얼 주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지멋대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 지원자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 5명 중에 3명은 저 친구는 준비가 덜 됐어.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기서 2명은 저 친구 보기보다 겸손한데 합격. 이래버린다는 거. 이게 면접이고 이게 취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을 뽑으면 8, 9명이 원래 뽑힐 애들이고 한두 명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 뽑힙니다. 이거 신입사원 연수하면 느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관계없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작용하거든요. 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같은 과. 스펙이 비슷해요. 학점, 영어, 자격증 다 비슷해요. 같이 따거든요. 스토리도 비슷해요. 스펙 스토리 다, 왜? 그 친구 알바 가면 같이 가고 내일로 여행 같이 가고 다 스펙 스토리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취업할 겁니까? 그러면 친구들 전부 다 제가 먼저가 아니고 제 친구가 먼저 취업할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럼 말이 씨가 돼요. 4학년 2학기 되면 꼭 나보다 스펙이 낮은 친구, 못한 친구가 취업한다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입니다. 이제는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더 중요해진다. 결국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야 되고 1, 2학년들은 경험을 다양하게 해봐야 되고요. 3, 4학년들은 조금 더 4학년은 제한적이고 3학년들은 직무 타겟인 경험을 많이 해야겠죠. 1, 2학년은 그렇다고 직무 타겟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어떤 일 할 건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첫 번째 하면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량 키워드를 활용법 결국은 성공 취업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역량 키워드의 이해.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역량이란 거는 그대로 있지만 기업들이 역량에서 좀 중요한 게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기자님들은 말을 잘 만들어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말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해서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나만 기억하면 예전에는 철저하게 1등, 2등 특별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게 예전 방식이다. 그래서 취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갔다 왔다 그러면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1등, 2등 특별한 친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다른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남들보다 다른 경험하면 좋아요. 결국 경험이 역량은 경험으로 줍니다. 남들이 누구냐? 근데 모든 경쟁자가 아니고요. 내 과 친구들보다 다른 경험. 근데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다. 특별함이 아니라 다름이 이긴다. 요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그 역량이란 게 특별함에서 다름을 보는 친구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인재상도 역량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재상이 엄밀해서 기업이 뽑으려는 인재상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와서 인재상이 오해가 있는데 인재상은 엄밀히 와서 신입사원이 가져야 될 역량은 아닙니다. 기존 직원들이 가져야 될 비전적인 선언을 인재상이라고 그러고요. 채용 프로세스는 인재상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적용하는 인사팀이나 면접관은 인재상 중심으로 평가를 안 한다는 거. 그럼 마지막은 기업이 뭐 찾아보면 아는데 삼성은 창의, 현대차는 도전, CJ는 글로벌 마인드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창의, 도전, 글로벌 마인드, 창의, 도전 다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좀 생각해야 돼. 근데 인재상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재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해서 목표 지향성, 효과성,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는 다양한 인재상으로 바뀐 상태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에는 1위가 2020년에 똑같죠. 이거는 융합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이제 좀 편변화를 일으키기 2015년에는 10위 하던 게 갑자기 3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5년에는 목표 지향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목표 지향성보다는 굉장히 다른 친구를 원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재상이나 역량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뭐 4차 산업혁명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좀 다른 개념은 1차, 2차, 3차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죠? 몇 개 없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변수가 들어와 버린다는 거. 그 속에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엄밀해서 많은 새로운 인재상을 원하고 있고 새로운 역량을 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엄밀해서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인지를 안 하다가 얘 때문에 인지했죠. 알파고가 설마 이 세대로 이길까 했는데 이겨버리면서 그때부터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와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네. 물론 아직까지 부정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욕먹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부정론자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정답을 못 찾는다면 인공지능은 진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변수, 다양한 뭐 IoT부터 AI, 뭐 컴퓨터, 로봇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파트에서 다시 융합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걸 바꿉니다. 이 융합이란 것은 결국은 예전에는 도요다의 T자형 인재처럼 뭐냐면 하나의 전문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원했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는 거. 엄밀해서 도너칭 이제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이미 채용 프로세스의 역량 점검도 약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만 능력만 보는 게 아니고 영어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건데 그 이상은 원래는 있는데 그 이상까지는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의 역량 인재상은 융합이 맞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게 아까 10위에서 2015년에 10위 하다가 3위로 올라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어가지고 대머리가 아니죠. 근데 누가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손목시계하고 애플 이거 들고 다니질 않겠죠. 근데 그러면 이 아저씨가 가진 대단한 이 아저씨처럼 대단한 사람을 뽑겠다 그거는 오해예요. 이 아저씨처럼 대단한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있는데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가진 키워드를 보자고. 첫 번째 키워드가 혁신이란 키워드인데 뭔지 모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아까 10위에서 3위로 오는 창의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게 창의적인 인재다. 주목해야 돼요. 창의적인 인재. 그러면 사기업만 그렇다고요? 공무원은 보수적, 공공기관 보수적이라고요? 아니요. 안 가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공공기관 면접관을 가면 서류 심사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항상 단장님들, 기관장님들 모아놓고 티타임 하면서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제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소통 잘하시고 보더라고. 사기업은 똑같아졌다는 거. 공무원 예전에는 필기시험 보면 면접은 요식행위였어요.
근데 요즘 면접에서 20% 떨어집니다. 20, 30%.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 부담돼. 창의적인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창의적인 게 아까 있잖아.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남들과 다른 정도라고요. 맞죠? 근데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걸 요구하는 게. 왜?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자소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그래요.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친구. 두 번째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어요. 왜냐면 회사 들어오면 업무 프로세스랑 매뉴얼이 있잖아. 그거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 그거대로 적용하면 고객이나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 거기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기업이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뽑아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인데 이제는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노는 친구 좋아요. 아빠의 선물. 뭔가 다르게 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그 길가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풍선이 밑에 바람 넣는 것까지 하고 하면 한 30만 원 한대요. 근데 이거 길가에서 있으면 다 불법이잖아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빼앗아 가버리면 다 빼앗긴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근데 풍선만 뺏기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과태료도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현재 단속 조항이 없습니다. 도로 무단전면 통행방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옷을 입고 가는 거다. 옷. 그죠? 개 옷이죠. 개 옷. 개 옷. 그 다음에 이거는 강원도 김모 대표님이 자기 가게에 만든 그릇입니다. 손을 씻든 닦든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건 손 씻을 필요 없이.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자소서에 예전에 질문을 줬어요. 근데 너무 부담되니까 창의적인 말을 빼요. 다른 친구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요. PT 면접 가면 이제는 예전에 홍보와 마케팅 무슨 법칙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이게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이 요코들이 많은데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내십시오.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신제품입니다. 거기다 아이디어 내십시오. 저것들로 모르는 거 우리한테 뭐래. 근데 이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논리 이걸 원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직무 중심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들은 직무에 맞게끔 가야겠죠. 그럼 회계 파트는 뭐 역량 전문성 스킬 빼더라도 성격은 어때요? 꼼꼼해야 되고 정확성 높아야 되고 이런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융통성이 많습니다. 이러면 품질 관리는 망하겠죠.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관찰력이 좋습니다. 이런 거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 직무 베이스로 그 역량을 증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받겠다는 거. 근데 물론 모든 걸 직무랑 맞추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좀 생각은 그래서 공대 친구들 어렸을 때 뭔가를 자꾸 분해했다 하지 말고요. 금융권 은행 지원하는 친구 어렸을 때 뭔가를 금전 출납부 용돈 기입장 이렇게 기입했다고 좀 그렇게 다 맞추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 역량들이 직무형에 강조되다 보니까 한 5, 6년 강조됐어요. 그래서 반발 심리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남자친구들의 속마음을 표현한 움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놀랄 건데, 그죠? 남자친구들의 속마음을 표현한 움짤. 생각은 다 저러고 있어요. 근데 직무가 한 몇 년 강조되니까 다시 반발 신호는 게 소통 협업입니다. 왜?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니까 1년 내에 3, 4명이 그만둡니다. 예전이나 지금이야. 근데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설계 파트가 아닌데요. 이러고 그만둬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일만 잘합니다. 외부 고객은 소통이 돼요. 내부 업무 관련자랑 협력업체 이런 사람 소통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손해고 기업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예 요즘에 그래요. 일은 좀 못해도 된다. 차라리 소통 협업 잘하는 친구 뽑아서 좀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역량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직무와 관계없이 증명해야 돼요. 그럼 자소서나 면접에 자소서 포함시키는 거겠죠. 소통 협업에 대한 대표적인 경험을 자꾸 적어야 됩니다. 단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그러면 이거는 굳이 뭐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얻겠다. 왜? 실제 2년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0대 기업 인재상 조사인데 얘가 다시 랭킹 1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다른 역량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했던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걸 비해서 다양한 연령대랑 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 중에서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이랑 여러분의 이론적인 공부라든지 그게 현실 직무랑 약간 안 맞다고 많이 인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 약간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량 중에서도.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학점이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요즘에는 조금은 취업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다른 경험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다른 역량이 하나도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스펙이 그게 좋았다면 예전에는 그게 전문성이 반증이 됐지만 이제는 전문성의 반증으로도 안 본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다를 증명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밀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델이었다면 요즘에는 기업 환경도 한번 위기를 겪고 다시 극복하고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등, 2등 친구보다는 스스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극복하고 이런 친구를 더 강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패 경험이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역량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실패 경험을 잘 활용해 보는 게 좋아요.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실패 경험은 어떤 게 실패 경험을 잘 활용한다는 건 결국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 왜 우리가 대부분이 아는 유명한 유명인들이 실패 경험이죠. 그죠? 스티브 잡스 잘 나가다가 애플에서 쫓겨나죠. 그죠? 픽사 갔다가 다시 애플 가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잘 나가다가 백의종군하시죠.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잘 활용하자. 영화나 드라마도 다 그런 스토리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두 가지는 안 된다. 실패 경험을 쓰더라도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왔지만 몸이 아팠지만 지금 마라톤 하는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하더라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걸 쓰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안정해놔요. 왜? 엄밀해서 걱정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스토리는 조금 빼자. 그 두 스토리를 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실패 경험이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중에서 서비스 마인드랑 고객 지향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건 특히 B2C 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CJ, SPC 뭐 이런 데 있죠. 아모레퍼시픽, BGF 이런 데는 고객 관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엄밀해서 영업이랑 마케팅 직군만 고객 관점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엄밀해서 고객 관점이나 꼭 B2C 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고객 입장으로서 한번 이용해 본 적 있냐고, 뭘 바꿔줬으면 좋겠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객 관점이에요. 그 고객 관점이기 때문에 그 고객 관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고민해 봤느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어떤 거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제 직접 기업 입장에서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 업무상의 고객이 누군지도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은 고객은 사내 직원들이고 고용노동부도 될 수 있고 그런 관점도 많이 묻기 때문에 고객 관점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뭔가를 자꾸 바꿔줬으면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꼭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꿔주는 아이디어가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건 생각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꾸면 도움이 되는데 좋아져요. 근데 기업이 이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자꾸 꼬아서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왜? 고객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그래서 그런 관점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 좋아. 이런 다양한 키워드 영향들이 있고 인재상을 기록한 키워드 영향이 있고 직무별 영향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스펙적인 요소보다는 이제는 스토리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다는 거. 그러면 그걸 내가 경험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일단 소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어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역량을.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결국은 키워드 활용법, 역량 키워드 활용법이 결국은 성공,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성공 취업 차별화 전략.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하면 가장 첫 번째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움짤이죠. 굉장히 유명한 움짤이죠. 그죠? 놀랍습니다. 그죠? 항상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일명 김치 싸대기라고 해서 막장이 아니고 개막장 이렇게 욕했던 드라마죠. 근데 드라마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개막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지만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 프린터라는 거예요. 프린터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가 날아가면 재빨리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먹게끔 막고 있다는 거. 이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김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소개서랑 면접입니다. 그 속에서 역량을 파악하려고. 왜? 예전에는 지원서만 보면 됐지만 이제 자기소개서의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면 대부분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긁어 모은다는 거.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참조 안 돼요. 근데 다 갖다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요. 인사 담당자, 서류 심사자 모를 것 같죠. 10명만 읽으면 다 나옵니다. 면접 합격자가 어떻게 대표했는지 자꾸 찾습니다. 그것도 합격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합격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예전과 다르게 질문을 면접 때 질문하면 예전에는 거의 3, 4명이 비슷한 답변했는데 요즘에 8, 9명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하고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할 거는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자기소개서 면접인데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김치 볼 수 있는 그냥 1차원적인 친구가 아니고 저 뒤에 프린트 볼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대단한 내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남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결국은 자기의 얘기,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논리로 증명하는 게 역량이라는 건데 근데 자꾸 남의 이야기를 증명한다.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셀카를 찍으라면 셀카 찍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다는 거. 남자친구는 셀카 찍으라면 이렇게 찍습니다. 셀카 찍어야겠다. 찍고 올립니다. 이게 남자친구의 셀카 찍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셀카가 이상해요. 왜? 배경도 이상하고요. 일단 가장 웃기는 건 시선 처리가 이상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 내 얼굴이 잘린 게 아니잖아요. 다 나왔잖아. 그러면 됐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거든요. 일단은 여러 장을 찍고요. 꼭 한두 장을 골라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느 게 괜찮아? 선택되면 다시 후보정이에요. 여러분이 셀카 한 장 찍을 때도 이렇게 찍어요. 근데 잘 생각하자고요. 자소서, 취업 전반 말고 자소서 쓸 때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자소서 속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역량을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소 질문이 어렵잖아.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면 계속 지나가다가 금요일 오전에 정신 차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회사랑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있고. 두 번째 선택은 저번에 쓴 거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문제는 그런 자소서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역량이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한다는 거. 결국은 이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경험, 에피소드로 증명해야 돼요. 꼼꼼하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꼼꼼하게 발휘됐던 대표적인 경험이나 꼼꼼함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한꺼번에 전체 세트를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니까 부담돼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항목씩 적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역량 점검이 안 된다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 이 모습입니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얘처럼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소개서의 질문이나 면접 질문은 경험을 묻고 그 경험이 결국은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에 대한 질문에다가 여러분은 자꾸 질문에 답만 적으려고 해요. 그 역량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질문에 대한 답을 적다 보니까 결국은 영향이 있는지 몰라요. 또 전혀 엉뚱하게 직무 영향에는 엉뚱한 영향을 갖다 붙여놔버리고 엉뚱한 경험을 직무랑 연결해버리니까 오히려 직무 영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경험 베이스로 여러분이 증명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쓰면서도 잘 생각할 거는 이게 내 직무랑 연계될까? 직무가 연결 안 되더라도 엄밀해서 조직, 회사원에 잘 적용이 되는 이 공통 영향이 맞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답만 적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돼요. 에이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최소한 내가 이러이러한 장점,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준비를 최대한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엔 직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타겟팅이 중요해요. 목표. 근데 이거 놓고도 우리는 못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메뉴를 만들죠. 괜찮은 메뉴인데 그죠? 좀 그래요. 왜? 남자친구들은 이거 먹으면 양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이거 보고 따라했다 망한 모델도 있고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모델이고 따라했다 망한 모델이 이겁니다. 혹시 보셨나요? 한 편의점에 한 3주 있다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조원가만 높여놨어요. 근데 성공한 모델도 있긴 있어요. 된찌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사진 모닝와이드까지 방송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변기 속에 돈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면 어떨까요? 바로 손집어 넣겠죠? 1,000원짜리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겠죠. 근데 어떤 방법이든 끄집어내겠죠. 끄집어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기업은 이제는 철저하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직무 중심의 채용입니다.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 그럼 그 직무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되고 직무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역량 장점들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타겟팅입니다. 어렸을 때 꿈을 적듯이 직무 타겟을 설정해야 된다. 근데 얘는 좀 이상해요. 직업이 메이플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이처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아이씨는 명확하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1지망만 정하라는 거지. 여러 2, 3지망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1지망 직무는 내가 정하고 그건 나랑 치열이 맞다고 증명하는 거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여러분 1지망이 없어요. 대부분은 저희과 선배들은요. 그죠? 제가 4년 동안 이거 배워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역량 못 증명해요. 막연한데. 두 번째는 눈치 게임 봐요.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어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이렇게요. 이게 어린이날 에버랜드 모습이거든. 2015년에는 이런 나라 에버랜드 가면 안 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오히려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는 다 올해도 사람이 없겠지. 한데 나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엄밀히 와서 이제 인문계 친구는 경영지원직군, 인사총무회계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인사직무가 원하는 역량이 다른데 여기는 적게 뽑는다고 여기를 지원 안 하고 마케팅은 스펙이죠. 그래서 영업관리. 근데 영업관리의 직무 원하는 역량이랑 인사에 원하는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 있었던 끌고 가가지고 막 증명하고 지멋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직무에 맞는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런 눈치 게임, 경쟁률, 합격확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오히려 영업 관리가 대박 나고 경영지원직군 몇 명 없어요. 한 명 뽑은 데가 오히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내 역량이 맞고 내가 거기 가고 싶다면 거기를 지원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합격 확률, 경쟁률 보고 왕장. 그러니까 역량은 각각의 직무별로 다른데 그걸 막 돌려막게요. 그러다 보면 인사 담당의 면접관은 이분 직무 모르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는 묻지마. 이게 4학년 2학기 때 나랑 내 친한 친구가 동시에 내는데 나보다 스펙 낮은 친구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져 버려요. 그럼 갑자기 저 인사 안 해도 돼요. 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 더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돼요. 남들은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내려오게 된다든지. 이 차는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화살표랑 반대로 달리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늘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잘 통과하는데 면접이 떨어집니다. 왜? 그 직무 역량을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해요. 그다음에 합격하는데 문제는 근무가 안 돼요. 왜? 성격, 역량, 본인이 가진 역량이랑 그 일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뉴턴을 하게 됩니다. 뉴턴을.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제자리로. 그래서 좀 생각해 보자고. 정신없이 바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역량별로 직무별로 역량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에 대해서 역량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냐? 직무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각각의 직무가 어떤 일 하는지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안 찾아본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1차원적으로.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뭐 NCS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직무를 보려면 한 300에서 1000페이지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처음부터 가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NCS 말고 어딜 갈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디냐? 가장 좋은 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물론 책자나 직무를 소개하는 책자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엄밀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가면 두산, 현대, 삼성, LG, CJ 이런 데 가면 해당 계열사의 어떤 업무가 어떤 일 한다고 다 안내해 놨어요. 세밀하게. 왜? 여러분이 자꾸 안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라. 아니 그냥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읽어보고 NCS는 내가 특정의 직무가 관심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그럼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유튜브. NCS 사용 설명서. 이건 제 개인 방송이 아니고요. 한국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여기 가면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업무는 어떻고요, 어떻게 준비하고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다 해놨다는 거. 물론 제 채널도 있습니다. 제 채널도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가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해당 직무를 키인하시면 검색하시면 뭐 전문가 클립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룹사 인사팀에서는 브이로그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목표를 정하고 그걸 보시고 자기소개를 쓰고 그걸 보고 면접을 해야 됩니다. 왜? 그걸 봐야지만 그 각각의 직무에 연관되는 역량들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먼저 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무 교육이 자꾸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나 특강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하려면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꼬맹이 강아지처럼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는 큰 강아지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기다려서 기다렸고 조금 빨리 움직이라서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는 역량을 증명하는 논리는 이 친구처럼 가야 돼요. 참치에 대해서 적어놓으니까 조개 일종이고 둥근 납작한 원통 모양이고요. 껍질이 철로해졌고 눈크기 같은 감각기관이 없으면서 최근 유전자 변화에 있어서 고추 참치, 야채 참치 등의 새로운 참치가 나타난다. 굉장히 웃기기도 웃기고 귀엽기도 귀여워요.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랑 여러분이 취업 경쟁에서 부딪힌다. 누가 이기냐? 죄송하지만 이 친구가 이깁니다. 왜? 여러분한테 참치에 대해서 하면 첫 번째가 합격한 선배 거 그대로 뺏겨놓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정답 교과서인 답변 찾습니다. 참치, 참다랑어의 일종으로서 남태평양 원형에서 길이는 어떻고 일본에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이 자소서 면접이 천편일적으로 정답 교과서인 답변입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이 친구입니다.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근거, 자기만의 논리입니다. 왜? 자기소개서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쓰라고 했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역량입니다.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증명하는 게 역량이지 객관화시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럼 잘 생각해.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아 예.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크홀 이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질문? 아 예. 이태원 클럽을 자주 합니다. 아, 예. 미쳤냐 너? 클럽 가는 게 무슨 글로벌 마인드냐? 아 예. 저는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랑 토론 모임하고 있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친구 여권도 없어요. 그게 역량입니다. 역량은 본인만의 경험,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생각으로 증명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객관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증명 추상적인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 근데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역량도 있어요. 과감하게 움직이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역량 중에서 요즘에 좀 좋아하는 게 예전에는 인턴을 했는데요. 현장 실습을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키는 거, 주어진 거 잘했다? 그거는 저희 때 인지상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그런 역량으로서 쓸 수 있는 거는 시키지 않은 거 찾아서 했다가 망했어요. 기존의 AR 방식을
B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차별화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다른 거. 남들이 누구냐? 우리 과 친구보다 좀 다른 노력, 다른 준비. 요거만 있으면 돼요. 아, 캐드 카티아 배우는데요. 예, 집에서 저 혼자 50개 그려봤어요. 이것도 역량입니다. 굉장히 좋은 역량.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제 생일날 누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줬으면 좋겠지만 좋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메인 요리가 있죠. 메인 요리별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지 그 식당을 가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메인 요리가 아니고 밑반찬이 맛있어서 가는 집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뜬금없이 왜 얘기하냐? 아까 했듯이 역량이란 거는 경험, 스펙이 아니고 이제 경험으로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자꾸 우리는 메인 요리, 좀 있어 보이는 경험,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여기 대회 가서 1, 2등 한 경험만을 적기를 원해요. 근데 과연 메인 요리만 좋아할까요? 아니요. 어떤 식당은 밑반찬이 맛있어 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과연 이 메인 역량을 증명하는 게 메인 경험 아닌 작은 에피소드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직업도록 많이 쓴 것도 있어요. 국토대장정. 꼭 사람이 다쳐요. 근데 다치는 부위가 상체는 없고 발목과 다리만 다쳐요. 자전거 전국일주 꼭 자전거 고장나거랑 친구랑 싸운다는 거. 승무원이 되는 친구 비행기만 타면 급한 환자가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쓰는 것도 있어요. 팀플 조별과제. 제가 30만 장 봤는데 다 팀장이래. 팀원은 없어요. 그리고 그 팀들 중에 단 한 팀도 정상적인 팀이 없어요. 팀워크를 제하는 악역이 나타나요. 랭킹 1위가 갑복학한 복학생, 2위가 취업준비인 4학년, 3위가 유학생. 이게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역량이냐? 작은 에피소드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성군장과정 적으라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대요. 오, 이 신고해야 되죠. 근데 종아리 300대 맞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생활 잘했습니다라고 적었으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르게 적습니다. 왜? 처음에는 맞으니까 아팠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끈기가 생겼대요. 애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까지만 썼으면 나 때의 서울 쓰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한 문장을 더 추가해요.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 가지고요,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 이상 하게 됐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근데 그 친구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게 여러분 1년 한 교환학생 어학연수 다 뒤집습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기업은 작은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저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게 역량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저는 집에 누워 있다고요. 친구 대타로 하루 갔는데요. 크레인 고객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수나 면접에 하루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면접관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역량은 결코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 관점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자소서도 질문 보고 답을 적고요. 면접도 질문 보고 답을 찾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얘기했잖아. 결국은 역량 장점은 증명하는 건 경험이라고. 그러면 이게 답을 찾아가지고 답이 결국 경험이니까 경험은 있는 거는 잘 적는데 경험이 없는 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근데 더 좋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답만 많이 적는 거, 경험만 많이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래요. 아예 회계 파트는요, 꼼꼼함이 필요해요. 꼼꼼함을 갖다 놓고 내가 거기에 연관되는 경험이 뭐지? 경험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럼 그렇게 매칭시키는 게 아니고 내 경험만 왕창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역량의 재료는 경험인데 이놈의 경험을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경험 정리해야 돼요. 물론 1, 2학년은 지금 좀 일찍 해요. 1, 2학년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일기 쓰라는 건 아니니까 워드나 엑셀에다가 본인의 주변에 뭐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자꾸 기록에 남겨주는 게 좋고요. 3학년, 4학년은 반드시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러 표나 양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면 여러분은 자꾸 숙제로 인식해요.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그럼 A4지랑 노트북으로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연대기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좀 옛날 방식입니다. 전지입니다. 큰 종이를 2장 정도 삽니다. 제발 어디 파냐고 묻지 마요. 문방구나
다이소에 팝니다.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요. 600원 하면 2장 줘요. 근데 일단 2장을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집에 일단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붙여요. 방식은 마인드맵. 동그라미 가지치고 동그라미 가지치고 이뻐요. 근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전체에다 동그라미 많이 쳐. 동그라미 속에는 내가 했던 경험, 롯데리아 알바, 비봉사활동, 군대, 조별과제, 과대표 이런 거 여러 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쓴 에피소드를 적는 거예요.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코피나 쓱 바퀴벌레 이런 거 다. 이거 할 때 2가지 욕심 버리자. 첫 번째, 숙제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두 번째, 자소서랑 면접에 꼭 써야지.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코피나 쓱 이거 못 쓰잖아요. 쓰라는 이유는 그래도 쓰라는 이유는 그게 적힘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그리고 원래 목적은 5가지. 첫 번째, 역량을 점검한 거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경험도 되니까 정리해봐 이러면 이런 핑계 됩니다. 다음 주에요. 조별 과제도 있고요. 뭐도 있고 저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눈떠만 하나 적고요. 시간 지나면 하나 적고 외출했다 하나 적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자소서 역량을 증명하는 자소서가 4학년들은 알 거예요. 회사별로 다 달라요. 근데 3월 9월에 몰려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 없어 못 쓰는데 경험 없어 못 쓰네. 그 경험 여기 다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인사 파트 가고 싶어요. 근데 CJ는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인사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영업관리로 가고 싶어. 근데 인사에 필요한 역량이랑 영업관리 역량이 다르죠. 그럼 경험도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 여러분 경험을 여기서 끌고 가 그대로 끝만 돌려놔버려요. 그럼 인사 담당의 면접관은 얘 직무 모르네 이러면 그 경험 여기 다 있다는 거. 여기 다 있잖아요. 맞잖아요. 네 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나와요. 본인 장점 뭐예요? 본인 경험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다섯 번째, 기껏 롯데리아 알바 적어놨어요. 면접관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혹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경험에 발휘된 거 없습니까? 머리 하얘집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갖다 쓰면 자소서, 이 갖다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4-5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떨어지죠. 결국은 역량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험이에요. 경험만 충실하게 정리 좀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역량 중에서 하나 더 있었죠.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고객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예전에 물었다면 이제는 다 관심 있고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와봤냐고, 우리 회사 단점이 뭐냐고, 우리 회사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고 이런 거 자꾸 묻습니다. 예전에 KB국민은행에 냈고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B2C 기업은 직접 가봐야 돼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CJ, SP 이런 데 자꾸 가보고 바꿔야 될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그 관점이 고객은 편리해지지만 회사에서 이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정답이 아니죠. 자꾸 꼬아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돈이 왕창돼 간다든지 공공기관인데 예산이 왕창돼 간다든지 본연의 목적이 아니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꼬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이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 관점의 컨텐츠인데 우리 회사를 정말 관심 있느냐, 오고 싶으냐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오프라인을 못 간다면 온라인 속에 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가지 말고요. 홈페이지는 다 자기 잘났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자소서나 면접 쓸 때 네이버에 가면 다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좀 평소에 좀 검색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구글을 이용하시고요. 평소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구글 알림입니다. 구글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캘린더처럼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키워드를 등록하면 얘가 찾아서 내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엄밀해서 뭐 시간 날 때는 클릭해서 읽어보고 시간 안 날 때는 여기 헤드라인만 얘기하더라도 되겠죠. 그래서 구글의 특성이 또 있어요. 키워드는 수백 개, 수천 개 등록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의 특성이 신상 틀기, 첫사랑 찾기 좋죠. 그래서 신문 뉴스뿐만 아니고 유료자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도 지원 기업이나 산업 이런 데에 대한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얘기하는데 뭐 그런 컨텐츠를 노트북보다는 스크랩 이거보다는 이렇게 한 권에 정리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크랩을 하면 문제는 문방구만 좋은 일 시키니까. 왜?
딱풀도 향기 나는 딱풀 사줘. 볼펜도 형형 색깔 사줘. 1주차 열심히 오래 붙이고 밑에 의견 줬는데 2주차 집게로 찍어 다니고 3주차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나만의 기록이라든지 컨텐츠를 자꾸 기록해 놓는 거. 특히 기업을 분석하는 거는 자동차 산업이 전반에 대하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기업을 분석 스크랩할 필요는 없고 핵심 기사만 적고 그 밑에다 나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있어. 그래서 이 오히려 스프링노트가 한 권, 두 권이 쌓인다면 오히려 자소서에 적어도 괜찮겠죠. 내가 은행 자격증은 없지만 스프링노트 세 권으로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지원할 때 지원 기관이라든지 직무와 연관되면 지원 직무 관련 기타 경험에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면접 때는 사진 찍어가든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역량 증가는 여러 가지의 경험 중에서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주어진 거에 열심히 잘했다 보다는 자꾸 벗어나서 새로운 걸 찾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안에 전공에 대해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실 경험. 물론 학부생이 청소랑 PT 만드는 거 알지만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은 역량을 점검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했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 숫자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선택하든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비밀은 다음에 공개할게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스펙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로 역량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고 서울대 나왔다가 서울대학교 내 떨어졌다.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왜? 스토리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진짜 역량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죠? 나는 토익도 700점, 그 다음에 자격증도 3개. 이 친구는 우리 학교보다 나은데 토익도 500점, 자격증 하나. 당연히 둘이 내면 내가 합격할 줄 아는데 웃기게 얘가 합격합니다. 왜? 이제는 스펙 중심의 양적인 평가가 아니고 스토리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 이게 진짜 역량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비과학적으로 생각해요. 과연 비과학적일까요? 과학적이에요. 왜?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 중에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라는데 얘는 주어진 업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찾아서 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 친구 우리 학생이 갖다 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우리 회사 갖다 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역량 모델입니다. 비과학적 모델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역량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거. 그러면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죠. 직무 상관없이 다양하게 하는 거고 3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 중심으로 해야 되고 4학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경험밖에 없어요. 4학년 때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경험은 아까 했잖아요. 길고 오래된 게 아니라 돼. 하루 이틀 반나절로 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2학년들은 오히려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것보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산입니다. 아래는 뭘까요? 강이나 호수. 근데 죄송하지만 강이 호수가 아니고 사막 연이 볼 수 있는 모래의 벽입니다. 모래의 벽에 음이라서 햇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는 강이나 호수가 있다. 고정관념. 그래서 취업도 역량도 증명하는 게 스펙이다. 스펙 아니라고 했잖아요.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자소서 글쓰기 아니고 여러분의 그냥 역량 경험을 중심으로 어필하는 정도. 면접도 스피치 아니에요. 스피치 강사가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고요. 얘처럼. 얘는 꼭 나무만 원숭이는 나무만 타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새를 타고 다닙니다. 새를.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자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찌질이 캐릭터 나오는데 출신 학교는 또 와세다 대학이랍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짱구집이 일본 집임에도 마당이 있고 잔디가 깔려 있고 2층 집. 오 생각보다. 근데 이 아저씨와 비슷한 우리나라 아저씨도 있죠. 그죠? 엄밀해서 직업이 뭔지 모르죠. 1페이지를 놓쳤습니다. 1페이지 회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백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둘리 스토리 가보자고. 과연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까요? 둘리는 북극의 빙하에 얼잖아요. 그 유빙에 대해서 막 떠들다가 한강변으로 영위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집이 이하씨 집입니다. 그럼 이하씨 집은 한강변의 단독주택입니다. 만화 보면 마당이 있죠. 그 다음에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삽니다. 근데 얘들이 사고치면 이하씨는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까요? 아니잖아요. 한강변의 단독주택. 마당이 그 정도고 1층이 방이 그 정도.
최소한 그 집 한 채는 5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기업이 원하는 게 뭘까? 기업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장점, 역량 그거. 근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 두 번째는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공통 역량. 이 두 가지를 다 봅니다. 그러면 꼭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양한 경험도 다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업은 뭘로 볼 거냐? 스펙이 아니고 아까 했듯이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본다는 거. 그래서 고객 기업의 눈높이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아래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직무랑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걸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죠? 핵심을 놓쳤죠. 우사인 볼트를 찍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전단지가 핵심이 없습니다. 시켜 먹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기마개가 볼마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보자. 그리고 결국은 마테 고추장 코너는 대부분이 비슷한 용기에 들어가 있어가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고추장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 아무나 골라도 비슷하다. 근데 예전에 고르는 방식은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은 스펙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좋은 토익, 좋은 자격증.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역량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스토리, 경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소서에 쓴 경험 하나, 면접에 얘기했던 답변 하나가 여러분을 당락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 4학년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 물론 3학년 스펙을 좀 올리는 자격도 필요하겠지만 4학년 때는 그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1, 2학년들은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그죠? 제가 이건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스페이스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절대 KBS는 상호를 노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기형적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선생님도 있고 있죠. 이제 국가별 매출 순위를 매겼더만 우리나라가 세계 2위 했답니다. 러시아나 동국권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창립주 할아버지는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즐겨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노스페이스. 근데 왜 이거 입고 산을 안 가고 학교로 가고 있죠? 좀 애매하죠. 근데 노스페이스에 불편한 짓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평민부터 황제까지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거 입으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은 스펙, 역량을 증명하는 걸 스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펙, 자격증 뭐 이런 걸 다 스펙으로 올리면 그 역량이 있다고 증명된다. 그리고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다 올려도 취업이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우리 친구들 고생하는 거 알지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도서관 앉아서 전부 다 스펙, 자격증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그럼 영어 마케팅 하면 오래 안 해도 돼요. 하루 이틀 프리마켓 일주일 판매판 쳐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도서관 앉아서 유통관리사 자격증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오면 영업 잘합니까? 영업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머리 끓고 있다. 이제는 경험으로 증명하는 거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루 이틀도 관계없으니까 그거 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자소서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 여러분의 경험 이게 정답입니다. 그걸로 하면 되지 무슨 자꾸 면접도 엄밀해서 정답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면접 안 보죠. 필기시험 보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준비로 장려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정리부터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 1, 2학년 아까 얘기했지만 워드라든지 엑셀에다가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일기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소재만 적으라는 거고요. 3, 4학년은 전지 붙여놓고 제발 좀 적으세요. 처음에 전지 사다 붙이면 적을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계속 적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 180도 바뀝니다. 제발 좀 하세요. 근데 전지 안 사면 아무래도 문방구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 떠오를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지원 회사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지원 직무 관점이 강하다. 그래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게 맞다는 걸 좀 고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닥에 그린 그림입니다. 색칠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기관 중에 하나를 적으십시오. 다 줬는데 얘는
깡들이 무시하고 유튜브라고 적습니다. 아주 소신 있는 친구 같아요. 요즘 이런 친구가 더 인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세 글자이기 때문에 개기일식, 개기월식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저희 때는 이 단어 생각나더라도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저희 때 이거 적었으면 교무실 끌려가서 하루 종일 맞았거든요. 틀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 도서관 가서 찾아봤거든요. 큰 국어 대사전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한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이 얘기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친구 보자마자 오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오답이냐고 따졌으니까 자세히 보래요. 이 단어 앞에 가면 네모로 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답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던 친구가 갑자기 술을 벌컥 벌컥 마시면서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 힘들어서 못했겠대요. 왜? 요즘 초등학생은 모르면 빈칸이 아니고 다 자기만의 논리를 적는데요. 근데 그걸 설득 못하면 다 오답이라고 인정해야죠. 근데 설득이 안 된대요. 이렇게 기러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반복 단어 안 됨이라고 적어놓던지 뭐 이런 걸 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죠.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죠. 쌀, 보리, 콩팥, 이마트.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틀렸다고 못하잖아.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근을 영어로 쓰시오. 슈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봅시다. 삼성카드.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요즘 꼬맹이들 보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창의적입니까? 아니라고 자꾸 합니다. 근데 창의성은 어디 대회 나와서 1, 2등 해야 돼요? 아니요. 기존보다 약간 다르게 하면 창의성이잖아요. 그런 거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4학년들은 그런 경험을 찾아놔야 되고 1, 2, 3학년들은 앞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중견 이상은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와봤냐고, 우리 회사 단점이 뭐냐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그런 논리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팀워크 협력치니까 이게 나오던데, 그 협력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협력 소통이 오히려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 협력 소통한 경험은 1, 2학년들 좀 3, 4학년, 3학년까지는 좀 열심히 하고요. 4학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근데 얘기했듯이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좋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은 역량을 증명하는 건 예전과 다르게 스펙이 아니고 경험이라고 그랬죠.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토리 준비할 거 없어요. 그 스토리만 무장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회사 중에 2, 3개를 내고 나머지 포기가 아니고 이제는 다 내는 겁니다. 2, 3개는 더 열심히 내 역량을 증명하는 자소서를 꼼꼼히 보는 거고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는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 경우의 수를 좀 넓혀놓는 게 이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안 나요? 좋아요. 이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번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 계정, 개인 계정은 아니고 페이지 계정이니까 페북하다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웃겼겠죠.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취업 관련 유튜브들이 많대. 너무 대도 않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 제가 열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팀 입장, 면접관 입장에서 좀 실질적인 걸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더 좋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 열심히 댓글 뭐 찍어달라는 거 다 찍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대구 MBC랑 제가 이런 걸 하는 정도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나았죠? 조금 나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시면 될 거고요.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될 거고, 페북은 아마 친구 신청이 안 되면 페메 보내주세요. 5,000명에서 계속 자르는데 좀 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십시오. 낮 시간에. 그 다음에 제 위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로 뭐 카톡 질문 있으면 카톡 보내셔도 돼요. 근데 새벽 2, 3시에 카톡 보내면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 피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엄밀해서 기업들은 역량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역량은 예전에는 스펙으로 증명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스토리로 증명하다. 그러면 1, 2학년들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3학년들은 직무 타겟이 되면 그 목표에 따른 경험을 해보고 4학년들은 그걸 잘 정리해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지원하고 여러분 스토리를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이야기 논리를 지켜낸다면 다른데 모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역량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